간이식을 받고 나면 환자분들은 수술이 성공했고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으니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하시죠.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합병증이 심해지면 재이식 안 하면 3개월 남습니다. 또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7에서 80% 이상은 문제입니다. 간이식 후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살고 계신 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이식 후에 여러 합병증과 부작용을 겪으시던 분들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회복되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이 안 좋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간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상황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이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알러지 치료는 무조건 여러분의 간 상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간이식을 받으시면 정말로 진짜 100% 알러지 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식된 간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능을 잘하는 게 간이식의 성공률을 좌우할 텐데요. 여러분의 인체가 이식받은 간을 외부의 물질로 여기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큰 범주에서 알러지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간을 이식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증세가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까지 복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강하게 억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툭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때로는 합병증이 심해지고 그때가 되면 재이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식간에 대한 공격 성향을 낮추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몇 차례 간이식 전과 후에 어떤 알러지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영상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간이식을 하셨던 몇몇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알러지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간이식을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무사히 제 발로 걸어서 퇴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런데 간이식 성공 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식간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식 성공률이 90%가 넘고 생체 간이식 3년 생존율이 85%가 된다는데 간이식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은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생존율 85%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시로 황달이나 복수가 또 심해지고 배액관을 꼽는다, 배액관이 빠졌다 하면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거나 툭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또 재이식을 해야 됩니다. 판정을 받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식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알러지 때문입니다. 간이식을 받으셨다면 먹는 음식에, 먹는 약에, 만지는 물질에 절대 알러지가 없어야 합니다. 에이, 원장님은 기성전 다 알러지야, 무조건 다 알러지 때문이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간이식하면 간경화가 다 낫는다 생각하시지만 간이식을 받고 나면 몸 상태가 간경화 말기에서 다시 자가 면역성 간염의 초중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이식 전의 간경화가 바이러스 때문이었던 대사성이든 약물성이나 알코올성이든 상관없이 이식 후에는 자가 면역성의 캐릭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면역계가 이식간을 외부 물질로 여기고 공격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식 후에는 100% 여러분은 이식간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 제가 표현하기로 알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로 알러지 반응을 평생 누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경향성이 간경화 말기 시절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만약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수시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시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생기고 병원에 가면 복수관이나 담즙 배액관을 또 꽂아야 합니다. 만약에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에 알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모르게 몸 상태가 이상하고 안 좋은데 병원에서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이식을 하지 않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또 듣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셨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2020년에 간이식을 받으셨는데 2022년도 10월달부터 서서히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월에는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인삼즙과 칡즙을 달인 물을 드시고서 간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ALT, AST 모두 900 이상, 토탈 빌리루빈도 3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재이식을 해야 된다고 진단한 상태에서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의무기록지를 살펴보면서 봤는데 특이한 것은 환자분이 또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도중에 타크롤리무스가 투약되면 항상 간 수치가 실시간으로 확 뛰어오르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차트상에서도 그런 게 보였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주치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다르게 조치해주는 게 없다고 하여 환자분이 굉장히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퇴원 후에도 또 계속 그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타크롤리무스는 면역 억제제죠. 간이식 환자분이라면 무조건 드셔야 하는 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약을 꼭 쓸 수밖에 없는 약이라 뺄 수도 없고, 그 약을 먹는다고 간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약을 안 먹으면 당장의 이 식관이 더 망가지니까 뾰족하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해봤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타크롤리무스에 알러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응급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BBF 쌀 치료 후에 처음부터 바로 타크롤리무스의 알러지 치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크롤리무스의 알러지를 치료한 직후부터 바로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스스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두루들 떨면서 난간을 붙잡고 벽을 잡고 그렇게 걸어 다니던 몸인데, 타크롤리무스가 몸의 기소난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러지 치료로 해소하고 난 그 직후부터, 한의원의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바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알러지 치료로 몸이 회복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고 나서 꾸준하게 기초 영양소, 신체 조직, 호르몬, 먹는 식재료와 간 조직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했고요. 나머지 약물들, 마이코페놀레이트와 메치론까지 전부 다 알러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도 7월에 AS 병원에서 간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재이식을 안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아내셨습니다. 알러지 치료 후에 5개월 만이었죠. 주치의사분도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고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셨는데요. 어쨌든 그분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아주 뿌듯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또 간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황달이 심해지고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알러지 치료를 해보셨으면 알러지 초보가 아니시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알러지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길에 한의원에 바로 들리셔서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 박스 선물로 주시면서 포도 알러지 치료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사연이 있었으니 이분이 포도 농장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간을 재이식해야 되는 상황에서 죽다가 살았으니 감사하다고 명찬 체원장에게 주려고 그 해의 포도를 굉장히 유기농으로 특별하게 재배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맛이 어떤가, 잘 익었나, 이게 선물을 줘도 되겠나, 수시로 포도 맛을 보시다가 또 간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이었으면 포도 알러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직업과 연관된 알러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파악을 하는데 지금을 안에 농업이라고만 적어 놓으셔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이 상황이 2023년 9월이었고요. 그때 다시 병원 가니까 또 재이식밖에는 답이 없다, 3개월 남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급한 불만 끄고 나와서 또 열심히 알러지 치료를 했습니다. 급성 황달과 간염 그리고 포도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니까 12월 무렵에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생명값과 바꿀 만한 유기농 포도, 정말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맛있기는 했는데요. 그런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포도 그만 먹고 건강하시라고 간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승 문턱을 2번이나 찍고 돌아오셨으니까 망정이죠. 명쾌한 체원장 주려고 포도농사 열심히 하셨다가 간을 재이식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가는 제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못 잘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몇몇 음식 때문에 다시 간 수치가 오르고 병원에 가면 이제 또 재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열심히 치료를 하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니 이제는 주치의사 선생님도 이분은 뭐 기적의 화신이다, 운이 정말 좋다, 진짜 본 적이 없는 경우다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의 케이스를 놓고 말씀드렸지만 간이식 받으셨던 분들의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간이식을 받으신 후에 잘 회복이 안 되거나 크고 작은 문제로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드시는 약물에 알러지가 있지는 않나 1차적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간 이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처음부터 기초 영양소와 호르몬, 간 조직 그리고 공여자의 혈액에 대한 알러지부터 미리 치료합니다.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 수술 과정에 필요한 약물이나 수술 후에 드셔야 되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에도 알러지가 있지는 않은지 다 체크하고요, 선제적으로 미리 치료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간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빠를 때는 2주 남짓한 시간에도 건강하게 퇴원하실 정도로 빨리 잘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도록 퇴원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분은 알러지 치료로 잘 회복이 돼서 간이식을 안 해도 되나 싶었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간이식 결정이 났던 한 분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에 겪으실 만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다 겪으시면서 빨리 퇴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은 알러지 치료를 받아보셨으니까 감을 잡으시고 이렇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는 약물 알러지 때문이구나 하고 문제를 직감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증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약을 쓰고 또 바꿔 쓰고 또 약을 쓰면 쓸수록 정세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퇴원을 안 시켜주니까 병원을 탈출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고 제가 약물에 대해서 셀프 마사지라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결국에 간이식 수술 후에 6개월을 훌쩍 넘겨서 입원하시다가 겨우겨우 나오셨는데 오실 때 보행기를 밀면서 원장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다리의 통증이나 감각의 마비나 이상한 그런 느낌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게 면역 억제제 때문인지 항생제 때문인지 소염제 때문인지 갈피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이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먹고 있는 모든 약물들이 다 문제였습니다.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항생제 중에 맞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트로니다졸부터 치료를 했고요. 치료한 그날부터 바로 저녁에 다리에 통증이 없어서 편히 주무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오셨죠. 이분 역시 전에 약이 안 맞아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름시름 앓던 환자분과 비슷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도 알러지를 치료하고 컨디션이 잘 회복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또 증상이 확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론도에서 켈코트로 약을 바꿨다고 하셨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소론도보다 켈코트가 훨씬 약한 약이고 부작용이 덜한 약이니까 병원에서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약물 알러지에서도 끝판왕인 분입니다. 소론도의 알러지는 치료했으니까 괜찮은데 켈코트의 알러지를 치료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켈코트를 먹는 즉시로 컨디션이 급전직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켈코트 대신에 원래 처방인 소론도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켈코트 끊어도 켈코트 때문에 나빠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다가 끊는 것 정도로는 그 약물에 의해서 기순환이 막힌 악영향이 쉽게 해소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 처방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약물 알러지가 이렇게 심한 분에게 안 그래도 간 상태도 안 좋은데 자꾸 약만 추가하는 게 결국 좋은 선택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저 켈코트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이식 후에 퇴원이 어렵거나 약을 변 경우에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 모두가 다 약물 알러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식 직후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서서히 꾸준히 간 상태가 나빠진다면 많이 먹는 음식이나 직업과 관련된 물질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생활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대에 간이식 받은 젊은 관환자분 몇 년도 안 돼서 다시 재이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으셨는데 간이식을 하고 나서 줄곧 담즙 배액관을 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빌리루빈 수치가 5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까 페놀릭스가 1순위 원인으로 나왔었네요. 페놀릭스는 간 손상의 주 원인으로 자주 뜨는 아이템이 아니라 제가 의아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의 직업은 바리스타였습니다. 수시로 로스팅하고 커피 맛을 봐야 했고 남보다 커피를 훨씬 많이 마시고 매일 커피향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간에 해가 됐다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분은 또 생활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 습관들이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더 안 좋았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나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별로 가리지 못했고요. 또 자주 미팅이 있고 때로는 밤샘도 하시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시고 때로는 음주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듯 드시는 모든 것에 거의 다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식된 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식을 받고 나면 환자분들은 수술이 성공했고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으니 이제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고 건강한 인생을 잘 살 수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십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고 이제 운동도 다시 잘할 수 있겠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하시죠. 물론 주치에 있는 일상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합병증이 심해지면 재이식 안 하면 3개월 남습니다. 또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간이식 후에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으시면 제가 굳이 나쁘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시로 담즙 배액관을 꼽고 이뇨제를 먹어도 복수가 안 나와서 복수 배액관을 꼽고 살고 계신다면 간이식 후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살고 계신 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이식 후에 상황이 안 좋다면 아마 주치의께서 수술을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7에서 80% 이상은 알러지 문제입니다. 100% 알러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한데요.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생활관리를 전혀 못하시는 20-30% 환자들 때문에 언제나 저도 속을 썩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잘못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음식과 약을 먹고 있는 것, 간의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식받느라 고생했던 그 간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양방의학의 관점으로 알러지는 약이 없는 질환이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혈감작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알러지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이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간이식 후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참 많은데요. 담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사례가 많다고 했고 간이식 전이나 후에 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간에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면역억제제를 안 먹으면 당장의 이식관이 망가지니 어쩔 수 없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제가 안 맞아서 오는 위험성이 정말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위험성의 핵심은 바로 알러지라는 것이죠.
수술은 멀쩡하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잘 잡히지 않고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계속 지속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병원 생활 잘 하시고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